예, 안녕하십니까. 이 참 하루하루, 정말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나라가 막 근간이 흔들리는 뉴스인데요, 제 판단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갤럽 조사 결과 82%다. 자, 정말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그 100% 무너집니다. 그 지지율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저거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 예측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좀 국민들이 이런 위험성을 알고 경고해 가면서 바로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국민들 다수가 다 눈속임을 당해서 뭣도 모르고 좋다고 박수치다가 갑자기 나라가 무너졌을 때 어떤 대안이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참 걱정이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특보가 미국을 방문해서 해집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연합뉴스와 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닉 더빈 미 민주당 원내총무가 사드 필요 없으면은 그거 빼서 예산 다른 데 쓰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문정인 특보가 사드는 미국 무기 체계이고 미국군이 운영하는 체계이므로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 그것은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대지를 공여했으니 할 일을 다한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적 문제가 미진하므로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미국 너희 그 사드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지금 그 얘기한 거죠. 그 얘기한 겁니다. 어차피 니네 무기고 니네 돈 들여서 가져온 거니까 빼고 싶으면 빼라. 대통령 외교통일특보란 사람이 미국에 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떠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3자가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쟤네들이 사드를 빼겠다는 거냐 뭐냐 확인해봐라. 그래서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빼겠다는 뜻 아니다라는 답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그대로 믿진 않을 겁니다. 저것들이 무슨 이상한 지금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일단 워싱턴에 불러들여서 한번 보자, 이 입장인데, 대통령 특보가 사드는 니네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뺄 테면 빼라.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죠. 한미동맹이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기점으로 완전히 파탄날 지금 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와 목표 관해서 이 문정인 특보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북핵 문제를 한미 간에 조율하고, 이건 립서비스입니다. 이건 립서비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해 주도록 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큰 틀이다. 이거 보면 또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말 당연히, 이건 이제 한국연합뉴스에 실린 기사를 문화일보가 이제 보강한 기사인데, 이거 다 번역해가지고 백악관에 올라갑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주요 인사들 발언 전부 다 번역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런 말을 떠들어대는데, 특보란 사람이. 한마디로, 한국이 김정은과 좀 딜치고, 김정은과 손잡고 좀 해보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대충 눈 감고 지지해달라. 그게 이번 정상회담의 큰 틀이다. 이런 얘기를 떠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하필이면 평양을 방문했던 그 대학생이 무슨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무슨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가 한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가 된 상태로 미국으로 돌려보내줬죠. 그 가족들과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특보가 한국과 김정은이 좀 둘이 알아서 잘할 테니 너희는 그냥 좀 빠져라, 쉽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13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개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제재는 대화를 병행할 때 효과가 있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특별기념회에서 결국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도발만 하지 않으면은 대화를 하겠다. 이거는 원래 대선 때 공약도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미국의 오바마 정권까지도 포함해서 박근혜 정권 그리고 아베 정권의 공통적인 이 요구는 완벽한 핵 폐기를 전제로 대화한다는 건데 문재인 정권만 핵 폐기하지 않아도 추가로 미사일 같은 것만 더 쏘지 않으면 대화하겠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핵을 더 개발하든 미사일을 개발하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바깥으로 핵 실험만 하지 말고 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으면 대화하면서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열어서 돈 퍼주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6월 15일 날 공식 입장이 밝혀진 겁니다. 미국에는 지금 북한에 끌려갔다가 혼수 상태로 지금 대학생이 돌아와가지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떨어질 그 나라에서 김정은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퍼주겠다는 그 퍼주지 못해서 안 달라는 듯한 그 행동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다 또 하나의 이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터졌는데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공화당 대선 후보고 베트남전의 영웅으로서 이 군사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주 그냥 거물이죠. 닉 더빈보다 훨씬 더 거물이죠. 상원 군사위원장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지만은 청와대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 청와대만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안 잡아준 게 아니라 뭐 좀 일주일 정도 걸려서 좀 늦게 잡아주다 보니까 다른 스케줄을 잡고 다른 나라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맥케인 정도의 거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공화당 비주류의 대통령이죠. 맥케인이 아주 전형적인 공화당 주류의 톱이라고 보면 되죠. 공화당 주류의 톱이죠. 따지면. 이런 사람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서 사드 비용은 미국이 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달래가면서 미국 여론에서 이제 좀 친한파죠. 이 사람한테 친한파라기보다는 미국이 군사 비용을 더 대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줘야 된다. 전 세계에. 좀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의 입장인 거죠. 이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이 구태여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사드나 이런 북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는데 청와대의 말 그대로 표현하더라도 무슨 일주일 만에 전화를 걸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미국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한 나라만 관할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상원 군사위원장이면은 전 세계를 내다보는 위치입니다.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장은. 아예 한국에 얘기했는데 무슨 일주일 뒤에 어쩌고저쩌고 오니 당연히 다른 스케줄 잡았겠고 안 그래도 지금 딕 더빈 민주당 원내총무가 미국 가서 온갖 사람들에게 저 문재인 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가 돈 대준다는데도 자꾸 싫다 그런다. 이 떠들고 있으니까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 내에서의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친한파에 가까운 맥케인이라는 거물이 온다면은
좋다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해서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이라면은. 근데 이 맥케인을 홀대해가지고 결국 맥케인 한국 방문을 못하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워싱턴을 날아간다? 아무도 이렇게 아군을 안 만들어 놓고 트럼프는 공화당 비주류라고 치고 딕 더비는 민주당의 대표고 맥케인은 공화당의 주류의 대표고 여기랑 다 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미국을 줄레줄레 물병 하나 들고 가서 지금 이 문정인이가 떠들듯이 문정인이가 지금 워싱턴에서 떠들듯이 사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 뺄 테면 빼고 알아서 해라. 그리고 김정일이랑 나랑 좀 잘해볼 테니까 니네 입 닥치고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러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워싱턴에. 아무리 봐도 예전 노무현 정권 때 외교부 관료들의 한미동맹파와 이 친노의 자주파 간의 싸움이 안에서 또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온건한 조치가 나오는 것들은 외교부의 한미동맹파고 이렇게 확 질러대면서 그냥 막 깨버리는 거는 친노 친문 세력들. 근데 기본적으로 친문 정권이기 때문에 친노 친문 세력들이 이기게 돼 있죠. 한미동맹 관료파들을 가볍게 제압하게 돼 있죠. 그러면 문정인 특보가 하는 말이 진짜란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워싱턴에서의 회담이 정말 이 살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좀 다 백악관이 체크하고 있을 텐데 다 체크하고 맥케인 정도가 한국 방문을 취소당했다. 쉽게 얘기하면 맥케인 정도가 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만나줘야 됩니까? 대통령이 안 만나주면 이 사람이 누굴 만나러 오겠어요, 이거. 결국 대한민국에서 취소시켜버린 거죠. 무슨 지금 지지율 82%라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나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는 찬성이 한 53%, 사드 반대 한 30%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지율 믿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 종편하고 포탄하고 이런 어용 언론들 가지고 눈과 귀를 막아서 사진 한두 장 내보내가지고 쇼해가지고 막 좋다고 박수치는 국민들 언제까지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다 이제 드러날 텐데 이 현실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할 것 같아요. 이 현실을 알고도 사드를 반대하는 30%의 국민들도 현실을 정확히 알면은 다 돌아설 겁니다. 그 쓰레기 같은 언론들만 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사드를 반대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몰락하게 되는지를 정확히 한 10분만 설명하면은 그걸 어떻게 사드 반대 쪽에 쓰겠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이제 사태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줄줄이 있어요. 외교 안보로 시작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거의 파탄 수준으로 올해 안에 드러날 공산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좋다고 박수치고 기자들은 그냥 좋다고 써대고 정말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 이승만 대통령 정도의 그런 정도의 충정과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는 몸을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와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박 대통령이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을까? 사드를 배치한 대통령 아닙니까? 사드를 배치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드를 무산시키고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그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각제 귀의주의 세력들보다도 앞서서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완전히 파탄으로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이제 지난 겨울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에
10배 이상의 힘을 더 모아야 되겠다. 지금 그런 정도의 엄청난 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